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기가 센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가 약한 사람인가요? 먼저 기가 센 사람이라고 하면 남들과 화합하지 않고 강경하고 제 멋대로인 느낌이 있지만, 이런 행동은 기가 센 사람이라기보다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아 보입니다. 정말 기가 센 사람은,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사려 깊음을 바탕으로 남에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결코 주변 환경에 눌리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다정하고 착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짧게 대답하고 본론을 얘기하라.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인정받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순한 인상과 배려하는 성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만만하게 보기 쉽다. 이런 순한 사람들은 말을 장황하게 하고 서론이 길어질 때가 많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말을 장황하게 늘리게 된다.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은 말을 간결하게 하고 본론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의 간결한 대답에는 힘이 느껴지며 이는 사람들이 그들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만든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예의를 잃은 간결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필요 없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핵심만을 강조하는 말을 선호한다. 장황한 말은 사람을 가벼워 보이게 만든다. 말을 길게 하기에 내 약점을 드러내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처음에 신비로움이나 어려움이 사라진다. 또한 장황한 말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게 하고 상대방의 기분에 너무 맞추려는 느낌을 주어 그 사람이 쉽게 다가가는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두 가지를 유념하면 된다. 첫째, 두서없이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 둘째, 부연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다.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들은 명료하고 간결한 표현을 선호한다. 그들은 핵심적인 정보나 의견을 빠르게 전달하려 한다. 그들은 시간을 아껴주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적이고 간결한 말로 핵심만을 전달한다. 이런 간결함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필요한 정보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말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결하게 표현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며 당신의 의견에 집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의 말투다. 이런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은 자신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훌륭한 방법이며 이는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도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의 말을 불필요하게 길게 늘리는 것은 귀중한 상대방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보여준다. 반면 말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만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말끝을 흐리지 않고 명료하게 맺어라. 어떤 말을 할 때 잘 모르고 말에 자신이 없더라도 말에 힘이 있고 정확하다면 그 자체로도 신뢰감을 준다. 이는 자신감 있는 말이 주는 강력한 효과 때문이다. 말끝을 흐리는 행동은 자신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기 쉽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틀린 답을 해도 자신 있게 말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처음에는 틀렸다고 지적할지라도 상대의 자신 있는 태도에 의해 오히려 자신이 틀렸는지 의심하게 된다. 이는 자신감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의 한 예이다. 흔들림 없이 회피하지 않는 사람은 기가 센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는 그들의 안정된 태도와 굳건한 의지력이 주는 이미지 때문이다. 상대방의 반론에도 눌리지 않는 기세에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는 상대방의 강력한 의견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된 상황에서는 함께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감정을 죽이고 건조한 말투로 대답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지 기싸움으로 이어진다 해도 눈앞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기싸움이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 풀리고 화를 낸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이 안정된 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함께 화내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대를 달래는 것일 뿐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다. 유머러스하게 말하고 잘 빠져나가는 사람, 상사의 말에 토 달지 않고 상황을 피해 가는 사람은 이런 다정하지만 기가 센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은 져주는 것 같아도 결국 상대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은 유머와 기민함, 그리고 상황 판단력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압박을 피하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한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잠시 상대에게 숙이는 것을 기가 약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잠시 굽히는 것 따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잠시의 양보가 결국은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계산된 선택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 허세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기가 세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그저 미성숙하고 무례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의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감추려는 허세일 뿐 진정한 기가 센 사람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순해 보이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기가 약해 보인다며 잘못 건드리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들은 겉모습과 달리 내면이 굳세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 보이는 사람을 툭툭 건드리며 자극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비겁한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이들은 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취급을 받는다. 결국 기가 센 사람이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잠시의 양보가 결국은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마라. 상대방의 눈을 피하는 행동은 대체로 기가 약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상대방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배려심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외부적으로 약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를 당당하게 대처하고 실제로 약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약자가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동물적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약자를 보면 자신이 상위에 있음을 느끼고 더욱 압박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사람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약해 보이고 상대방의 눈을 피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더욱 약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눈은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상대방의 눈을 의도적으로 마주치고 당당히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상대에게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를 인간관계에서 더욱 강한 위치에 서게 해준다. 우리의 당당함과 확신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말은 그 자체로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어떤 말이든 과도하게 반복한다면 이는 단지 지루해질 뿐만 아니라 말이 많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거나 시끄러운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또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인간관계에서의 이미지는 말만 많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며 그 말의 무게감은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것이 없다면 그저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우리의 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존중받고 자신의 말에 무게감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과도하게 반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그저 공허한 소리가 되어버린다.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흐리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무시하거나 무시하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존중받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5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다정하면서도 기가 센 사람들은 그저 말이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다. 대화가 없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껴지거나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무 의미 없이 자신조차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이 말 저 말을 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기 쉽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인간은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말을 뱉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 소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으로 여겨지며 그 결과로 인간관계는 어긋나고 소통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말을 뱉기 전에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동이 아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전달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뱉기 전에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6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화 중에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중간에 말을 끊는 행동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남의 말을 끊는다면 상대방의 자아의식에 상처를 주게 된다. 상대방은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말을 끊은 사람은 무례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된다. 다정하지만 기가 대찬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때로는 상대가 껄끄럽게 느끼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이득이 될 때도 있기에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소통에 중점을 둔다. 그렇기에 이들은 말을 끊는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를 잘 알고 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고 늘 같은 얘기만 하기에 말을 끊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말할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오만을 보여주고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무례를 나타낸다. 그렇기에 상대방도 자신을 낮춰보는 행동임을 단박에 눈치채고 기분이 나빠진다. 만약 정말 시간이 없다면 양해를 구한다면 그나마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을 갑자기 끊거나 건성인 태도로 미안하다 말하며 바로 말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 상대방이 친하고 안 친하고와 상관없이 상당히 무안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의견이 다르다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 따위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그냥 싸우자는 태도나 마찬가지이다. 성격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본전 이상은 얻어가기에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만큼 인간관계를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자신의 편을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존중받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7번째, 설교를 하지 않는다. 설교의 사전적 의미는 단단히 타일러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는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거나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등한 성인 간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준다. 누군가가 나에게 설교를 한다면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에게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을 받아 불쾌함을 느낄 것이다. 조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조언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설교는 남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며 자신의 말이 전부 옳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말이 옳더라도 불쾌함과 비호감만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하기 전에 너를 위한 말이니 새겨들어. 나도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 같은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며 미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런 변명을 방패처럼 들고 성질을 부리며 비속어를 섞어가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퍼붓는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는 능력이 없으며 타인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 설교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을 위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며 그 결과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게 된다. 좋은 인간관계는 배려와 존중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더 큰 성공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동과 지혜를 동시에 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정하지만 기가 대차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평소에 어떤 말투를 사용하시나요? 말투는 그 자체로 사람을 가볍게도 무겁게도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소 말투나 자주 쓰는 표현들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대략 어떻겠다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소에도 말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말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소중한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입니다.